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.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. 오늘은요. 비명계 모임 초일의 간사를 맡고 계신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광명의 양기대 전 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비명 행사 당하셨습니까? 아유, 저희들이 뭐 그렇게 비명 행사라는 아침부터 쓰면 좋겠습니까? 아, 그렇군요. 네. 나라를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그런 모임입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1월 위기설은 좀 잦아든 것 같은데 아직 5개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이 사법 리스크 불씨 언제든지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와 관련해서 초일회. 이 초일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동기로 만들어진 모임입니까? 예, 지난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은 박광원,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전직 의원 15명이 지난 6월 초에 초회를 만들었습니다. 민주당이 좀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또 국가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공부도 좀 하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정치 지도자 또 정치 원로 또 각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특강도 듣고 토론도 했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, 또 쓴소리 잘하는 유인태 전 의원님도 오셨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 좀 그 억눌린 목소리 이것을 좀 되살아나게 할 수 있고 또 시대적 사명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좋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좀 기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민주당에서 누구에게 억눌린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? 다 알면서 뭐 말씀하십니까? 아니 말씀해 주세요. 네, 뭐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두 번째 되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원 보이스 한 목소리만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? 그런 때 민주정당이라는 것은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목소리가 서로 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이 더 훨씬 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또 우리 민주당의 경우는 또 정권 교체로 가는 좋은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? 아, 아직 민주당이시잖아요? 네, 아니 아직이 아니라 영원히 민주당입니다. 영원히 민주당이신데 초일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. 이 다음에 바로 그 김부겸 전 총리의 특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? 그건 아니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지도자, 정치 원로들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그 일정 속에서 오래된 전에 계획을 됐었는데 우연히 시가 일치해가지고 뭐 관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뭐 김 총리께서 지난번에 미국에 대선 때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미국 대선 이후에 한미 관계라든지 국제 정세 이런 것들 좀 본인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분야의 토론도 할 예정입니다. 아, 그래요.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떻습니까? 그분은 아직 귀국을 안 했고 또 그분이 특별히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귀국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이재명 대표 최근에 공직선거법 1심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뭐 위증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앞으로의 남은 또 재판도 있는데요. 일각에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. 의원직 사퇴하고 재판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된다. 그리고 대표할 사람들 많다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? 일단은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단일 대우로 투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? 다만 지금 그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민주당이라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입법활동 또 정부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국민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.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민주당도 이런 국민적 분노를 정권 심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결집력이 상상보다는 좀 적다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특히 뭐 장애 지표를 봐도 중도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저 양심적인 일본 보수 세력들도 좀 결집을 하는 게 좀 적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그런 점을 좀 곱씹어 보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지금의 윤석열 정권 심판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민주당다운 이재명 대표가 좀 리더십을 더
발휘해라. 더 발휘해라.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와 병행을 해서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들이 나올 건데 그것은 우선은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본인과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게 현명한 처신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.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. 사태가 현명한 처신이다 이 말씀이시네요.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서른 전 의원은요. 그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한 40-50명 되는데 때가 되면 금방 모인다.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숨을 죽이고 있지만 뭐 때가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나 또 중도그룹의 현역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분들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토가 워낙 큰 상황에서 이 대표 중심의 그런 단일 대우로 싸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움직임이 없지만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뭔가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다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이분들이 뭔가 동요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민주당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. 비명계 모일 수도 있다.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꽤 활동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분도 지금 준비를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새로운 미래당과의 관계도 좀 설정이 될까요? 비명계인데. 저희들은 이미 새로운 민주당이나 그쪽에 관여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선 긋고 있군요. 저희들은 민주당 다 소속들이고 또 우선은 민주당이 이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나 또 새로운 시대적 요구인 정권 교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 내에서의 더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. 당내에서의 비명계 목소리를 넓히겠다. 그러면 이게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입당으로? 누가 받았죠? 입당으로. 저희들은 현재 다 민주당 소속이라니까. 초일에는 다른 목소리. 그것은 이제 뭐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제가 함부로 속당하기 어렵습니다. 지금 뭐 민주당에 계시니까 민주당의 하는 모습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.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로 발의도 됐습니다.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또 당선 무효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인데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이 말씀 나오면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쓰지 말라 이런 속담이 딱 생각납니다. 왜냐하면 물론 이 당선 무효형이라는 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1991년에 정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돼 있어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, 보호하기 위한 시도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고 그래서 충분한 여론을 듣고 또 공정성, 또 형평, 또 시기적 조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재명 일극 체제에 억압을 받고 있다.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.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샤이 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? 민주당의 170여 명의 몇 명 정도가 이 샤이 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? 그분들은 첫째는 민주당, 두 번째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겠죠. 또 나라의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니까요. 근데 그중에서 그래도 비명계로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 또 양심 있는 중도적 그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. 몇 명 정도 됩니까? 친문 한 27명에.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 수십 명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? 수십 명. 근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그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또 우리 나라에 대한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샤이 민주당 하면 지금은 거의 170명 중에 한 80명 이상은 될까요? 그렇게까지 제가 확단하기는 어렵고요. 다만 이걸 확대해 주셔야 이 방송이 잘 나갑니다. 그래도 저는 적어도 과거에 저도 21대 국회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그런 면면을 볼 때 그래도 몇십 명은 적어도 적어도 10명, 20명, 30명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. 근데 50명, 70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함부로 그래요. 왜냐하면 워낙 지금은 상황이 그 민주당 내에서
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다른 목소리 내기는 아직 힘들다. 네. 샤이 비명 언젠간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 5개 재판 중에 이제 2개 재판 1심 선고가 끝났는데요. 앞으로의 5개 재판 중에 어떤 재판이 가장 큰 고비라고 보세요? 우선은 이제 시기적으로 예.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기 때문에 네.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당면한 그런 그 사법 리스크의 하나가 되겠지만 네.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그렇죠. 송금 판결도 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. 네. 사실 오늘 그 2심 선고가 있었는데 다음 달로 연기가 그렇죠. 됐는데 이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점에서 만약에 다음 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에도 역시 중형이 선고된다면 예. 이 대표한테도 영향이 줄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. 길게 보면 이 재판이 대북 송금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고비가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러니까 뭐 이화영 부지사가 그 대북 송금을 하면서 보고를 했느냐,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느냐, 안 했느냐 이 쟁점만 남아 있거든요. 2심은.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나 이 판결에 대해서 너무 막 일비하지 말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이 철저하게 법리적 대응을 하고 네.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당원들은 당원들대로 정말 이 어려운 정국에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에 대한 견제도 하고 심판도 하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또 경제라든지 또 대북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또 뭐 민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힘을 쏟아야 하는데 너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 공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묻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보잖아요.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.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이 지금 이 검사 탄핵을 하고 있고요. 또 검사 청문회까지 열고 있습니다. 심지어 이번에는요. 감사원장의 탄핵까지도 가고 있어요.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 아니냐. 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검찰 탄핵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요. 이제 이게 사실 일에 선호가 있는데 네. 이 정권 들어서 검찰이 지나치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대표에 대해서 먼지털이 수사다. 또 야당 탄압식 기소다.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검찰에 대해서 뭔가 좀 개혁을 해야 한다. 이런 목소리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. 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뭔가 좀 봐주는 인상이 있고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고 이래서 이게 이 대표의 기소나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. 그건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이 뭐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말 정당성이 확보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. 이게 분풀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면 그게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지난번에 또 작년에 검사 2명 탄핵했는데 이게 헌재에서 기각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제를 해야지만 그게 또 탄핵으로만 일방적으로 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한번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에 이 감사원장 탄핵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국가기관, 뭐 검사 이런 그 국가기관의 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 민주당 나름대로 생각하는 탄핵의 사유가 있겠죠. 그러나 그것 또한 여론,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헌법과 법률에 좀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. 아니 힘 있다고 대통령이건 야당 대표는 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? 그렇죠. 늘 국민을 생각하고 또 헌법과 법률을 생각해야죠. 좀 과하다 이 말씀이시죠? 저는 그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민주당이 그 장애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요. 거기에 이제 그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파란색도 입지 말라. 뭐 이재명 대표 마이크도 안 잡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장애 집회를 여는 건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그 여러 가지 실정을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표출되고 그런 표출이 되는 것을 장애 집회로 가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민주당이 야권의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건 맞는데
조금 제가 아쉬웠던 것은 서두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국민적 분노와 또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를 민주당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. 이 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. 왜 그러냐. 예. 과거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하고 많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? 그것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믿고 그래 윤 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세력으로서 윤 정권 심판이라든지 종식에 앞장서고 너희들 따라가겠다. 여기까지는 아직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정말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김인섭 씨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그중에 77억은 이제 정진상 씨와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받았다는 취지로 이제 뭐 판결문이 나올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용도 변경 4단계도 그렇고요. 진짜 지금 뭐 많은 재판이 있잖아요.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여러 재판이 있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거 결과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40~50%는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.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적어도 왜 그런 그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. 그래요. 왜?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민생을 어렵게 하니까 국민들의 시선은 언뜻 그쪽에 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애 집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. 아니 근데 가 있는데 그 심정은 보통 한 70~80%가 부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 면들이 국민들한테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? 그 대안이 뭐냐? 그것을 국민들은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대안을 찾는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역할이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미진하다. 그래서 아까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건건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것은 국민들의 생각에는 그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로 정리가 돼 나가야 하고 다만 이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 세력 그런 수권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라면 야당 탄압이 아니죠. 개인의 형사 사건인데 왜 야당 탄압?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도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지나치게 옹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국민적 공감대 아닙니까?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이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. 당대표 바꿔도 여러 번 바꿨을 것이다 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를 원하시는 겁니까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당의 당원들에 의해서 또 국민적 선택 일부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인데 제가 오늘 이쯤에서 무조건 물러나라 하는 것은 그건 제 당원으로서 도리는 아니고요. 다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좀 정상화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이 한계가 있고 잘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국민이 판단하고 당원들이 판단하겠죠. 바뀔 수도 있다. 그건 뭐 국민한테 물어보고 여론에 물어봐야겠죠. 알겠습니다. 오늘 곤란한 질문 많이 드렸는데요. 괜찮습니다. 지금까지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